네. 트러스 문제를 좀 더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트러스 문제 3개 정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뭐 기존에 이제 그 게시했던 그 동영상하고 문제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게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보면 기존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트러스는 이제 그림과 같죠.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트러스고요. 그 다음에 500N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B점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 부재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리고 각 부재의 인장 압축 상태를 밝혀라. 그래서 힘도 구하고 첫 번째는 각 부재의 힘. 여기선 3개죠. 부재의 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게 인장인지 압축인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장 압축 상태.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게 요구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절전법으로 풀 거예요. 절전법. 굳이 뭐 단면법이나 절전법이나 이게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전법으로 풀겠습니다. 근데 절전법이든 단면법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력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예, 반력 계산. 이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력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각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이제 부재력을 계산하죠. 여기서 힘의 크기하고 이제 인장 압축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반력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다 적을게요. 1번 반력 계산. 이제 반력을 계산하려면 반력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지점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A 지점은 이렇게 삼각형 힌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력이 2개입니다. 그래서 AY 그 다음에 AX 이렇게 반력을 표시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둥글둥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롤러 지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CY가 되겠죠. 그래서 반력을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반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물에 대한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힘이 2개가 모여 있으니까 A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모멘트의 합은 0이다인데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이거 어느 방향으로 놓든 상관없어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 수도 있어요. 네, 어디서 하냐면은 at이에요. 지금 골뱅이가 at A.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이니까 녹색으로, 보라색으로 한번 볼까요? A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이니까 모멘트가 발생되는 게 첫 번째 요 500N에 의해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요게 이제 2m가 팔 길이가 되는 거고 500N이 그 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500N에다가 팔거리 2m를 곱하면 모멘트의 크기가 되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 힘은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이렇게.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 방향이 왜 시계 방향이고 왜 그 반시계 방향이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스패너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그랬죠. 스패너를. 그래서 이게 이제 볼트가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러한 스패너에 500N이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하면 스패너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500N에 의해서 이렇게 돌겠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돈단 말이에요. 이건 회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니까 500N 곱하기 2m의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죠? 시계 방향. 여기 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기준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 곱하기 2m.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제 500N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는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AY나 AX는 요 기준점을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팔거리가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CY가 이제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팔거리는 A점에서 이제 2m가 되고, 힘은 CY죠. 그죠? 힘은 CY인데, 이게 윗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윗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항상 돌려봐야 돼요. 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요거는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내가 이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넣었으니까 얘는 플러스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CY에다가 2m 요걸 한 게 0이기 때문에 CY는 500N이 나옵니다. 뭐 지워지죠? 이렇게 똑똑. 그래서 500N이고 방향은 원래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는데 값이 플러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윗방향으로 설정한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볼까요? 수직력의 합은 0이다. 시그마 V는 0인데 기준은 윗방향이 플러스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얘는 수직력이 좀 지워야겠네요. 모멘트가 제일 복잡하죠. 자, 이렇게 놓으면 좀 좋죠. 예. 수직력은 지금 보니까 얘랑 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AY하고
AY도 플러스죠. 윗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CY도 플러스니까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이게 0이라는 얘기인데 CY가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0N을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AY는 마이너스 CY인데 CY가 500이니까 마이너스 500N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는 AY가 윗방향일지 아랫방향일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가정을 윗방향으로 가정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값을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윗방향이라는 그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Y는 크기는 500N이고 방향은 아랫방향이 맞다. 이거죠. 예,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표시를 해보면 일단 두 개를 표시를 해보면 얘는 원래 방향이 맞으니까 이게 500N이 되는 거죠. 얘는 원래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표시를 해주고 값은 500N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반력 두 개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평 방향의 합력이 0이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합력은 0이다. 예, 이거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런 수평 방향의 힘이 뭐가 있냐면 여기 500N이 있고 AX가 있잖아요. 그대로 적어두죠. 500N 있고 500N 있고 그 다음에 AX가 있는 거죠. AX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0이니까 여기서 AX는 마이너스 500N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일단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 방향은 왼쪽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500N이고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X도 이제 숫자로 바꿔 놓을게요. 지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0N 이러면 이제 반력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이제 반력 계산하는 게 문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부재력을 구해야 되는데 부재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부재력 크기를 계산을 할 거다. 그럼 이제 절점을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라는 걸 보면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를 자르고 1번 이렇게 하나를 자르겠습니다. 2번 그러면 1번 절점에서 미지력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 미지력 요거 미지력 그러니까 미지력 두 개니까 1번 절점으로 이 두 개의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절점에서는 미지력이 요거 하나만 나오죠.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 절점에서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요것도 계산해 버리면 다 부재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절점법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 절점
2번 절점의 순으로 절점법을 적용을 할 건데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력은 구했으니까 부재력 계산. 절점법으로. 자, 1번 절점에서 자, 자유물체도를 그려볼까요?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C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력을 앞에서 계산한 게 있죠. 반력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요게 500N이 있고 밑에 방향으로 500N이 있고 이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으로 500N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잘라냈을 때 500N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힘은 모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FBC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 FAC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도가 45도라고 주어졌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자유물체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 방향을 선택을 했느냐? 요 방향 있죠? 요 화살표 방향. 요거는 기본적으로 부재력을 이제 처음 계산할 때 인장으로 가정합니다. 인장으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절점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야 된다. 예, 요게 인장으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축으로 가정을 한다면 절점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장을 가정으로 해서 풀기 때문에 절점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풉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선 또 뭘 합니까? 힘의 표현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러스에서 힘의 표현 방정식은 요 절점법에서의 힘의 표현 방정식은 적용할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fx는 0, 그 다음에 fy는 0.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지력을 두 개 이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fx는 0서부터 적용을 해볼까요? fx는 0인데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FAC가 존재를 하지만 얘는 왼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AC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FBC의 X성분은 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FBC의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45도죠. 근데 이제 방향이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꼭꼭꼭. 그러니까 요 방향 X성분 요거 보면은 그 왼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예요.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 하나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Y방향 힘의 합은 0이다. 를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500뉴턴 있죠? 그리고 FBC의 Y방향 성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윗방향. 그러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FBC의 요거 FBC 빼먹었네요. BC의 사인 세타. 요게 0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바로 FBC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FBC는 마이너스 500에 사인 45도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707 뉴턴이 돼요.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707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FAC는 요식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FAC는 마이너스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 707이니까 7에다가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500뉴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크기는 나왔는데 인장이냐 압축이냐를 이제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본 가정을 인장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FAC는 플러스 값이 나왔죠. FBC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인장으로 가정한 게 맞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고 인장으로 가정한 게 틀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압축이란 얘기고 얘는 인장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값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부재력을 계산을 했으니까 나머지 AB 부재만 더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AB 부재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번 절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1번 절점에서 계산된 결과를 트러스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절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AC 부재는 플러스 500뉴턴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를 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500뉴턴. 좀 잘 표시가 안 됐네요. 뉴턴은 빼고 플러스 500. 예, 대각 부재 BC는 마이너스 707이죠.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는 요거는 인장,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압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2번 절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릴 건데요. 자, A 절점이죠. 요 A 절점이 있는데 반력도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반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500뉴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00뉴턴. 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을 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500뉴턴이 있고 이쪽으로 500뉴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잖아요. 인장이잖아요. 그죠? 인장이니까 절점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500뉴턴. 잘 보세요. 이게 일단 수평 방향으로 이게 뭔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 이제 모르고 있는 값이
이렇게 존재하죠. F, A, B. 예. 요게 이제 자유물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평 방향의 힘의 합은 0이라는 게 보이죠?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하면은 합력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직 방향의 합력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써보면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fy는 0인데 윗방향을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FAB가 있고 마이너스 500 있죠? 이게 0이 돼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FAB는 500 뉴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니까 인장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된 것을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울 건 좀 지우고요. 자, 이건 지워지지 않고,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게 플러스 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던 게 각 부재력의 크기하고 그것이 인장인지 압축인지를 말해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크기는 일단 AB 부재는 부재력이 500이고 이거는 뭐예요? 인장이죠.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BC 부재는 707뉴턴이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압축이죠. 그 다음에 AC 부재는 500뉴턴이고 부재력이 플러스니까 요거는 인장이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났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다른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